똘똘한 한 채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청라 지역 분석할 때 말씀드렸듯이 인천에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외곽이라고 버려버렸다. 이거는 모든 지역에서 해당되는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리 그래도 언론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여기를 버릴까 싶었는데 여기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선을 두기 시작하죠. 송파구입니다. 자, 송파구는 지금 재건축 완화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완화는요, 과거 부동산 3법 때만 보더라도 분상제 폐지, 제초안 폐지, 물론 유예라고 했지만 사실상 폐지였죠. 그리고 조합원 1주택에서 3주택 허용까지. 즉 재건축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너네 돈 비싸게 팔고 그것에 대해서 회수도 안 하겠다 라고 완화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재건축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신축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구축까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죠. 특히 분상제 영향 거의 안 받는 지방 이런데 제초안 영향 거의 안 받는 지방 재건축보다 특히 수익이 높은 강남, 서초, 송파 등 목동, 분당 이런 곳들의 가격이 뛰었죠. 그랬을 때 재건축 완화는요 사실 집값을 띄우는 정책이고 슬슬 잡혀가고 있던 집값이 똘똘한 채라고 하지만 사실 강남 쪽 이제 재건축 단지들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혹은 뭐 신축에서 나오는데 거기들은 굉장히 의심이 가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재건축 완화를 기대하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매정 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정비사업 타격받나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당연히 늦어지는 거죠. 재건축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다 재건축을 그래서 못 짓겠다 못 짓는 게 아니라 유물 같은 게 나오면 이런 것들 발굴을 해야 되고 발굴하면서 재건축 짓고서 막 문화재 다 날려버릴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연이 되죠.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지만 재건축은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첫 번째는 예금했을 때 혹은 적금했을 때 등 기대 수익, 반대로 대출했을 때 손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손해가 커지는 거죠. 뭐 물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맨날 공급 부족이고 재건축 아파트는 떠야 되니까. 그래서 잠실 달고 날았다. 분상제도 제외되고 역대급 분양가 기대하고 리모델링도 속도 붙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탈락 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똘똘한 채에서 강동 탈락은 이미 사실은 강남 4구라고 하는데 말이 강남 4구지. 강남 서초는 거의 동급이고 그 다음에 송파 강동이었죠. 사실 강동은 강남 4구 쪽에 그냥 같은 동남권이라 그렇지 강동은요 동작구에서 막 태클 들어왔죠. 아 강동보다 우리가 더 좋다. 강남 4구는 강남 서초 송파 동작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못해 강동도 껴주는데 우리도 껴줘라. 강남 5구 하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강동은 그 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번 둔촌주공 이야기할 때도 둔촌주공이 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를 해서 그 정도의 분양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건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엔 강남 서초 다음엔 그래도 송파죠. 요즘에 뭐 마용성 해가지고 용산이 좀 치고 올라오는데 원래 강남 서초 다음에 송파였죠? 그럼 송파는 무조건 똘똘한 채죠? 근데 왜? 이제 초롱성 강남 4구에서 송파는 탈락하더라도 강남 서초는 굳건하다. 송파는 아웃. 왜? 떨어졌으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거다. 올라가는 지역만 붙들고 있기도 힘들죠. 그런데요 지금 바람 빠진 기구죠. 이제 기구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올라가다가 여기에 구멍이 났어요. 휘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게 생기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씩 버리는 거죠. 외곽 지역인 이제 뭐 청라, 동탄, 송도, 의왕 뭐 이런 데들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버리죠. 모래주머니 버리듯이. 그래서 이런 데는 뚝 떨어지더라도 버려버리고 우리 강남 서초만 올라가면 돼. 이런 데 모래주머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강남, 서초, 그리고 송파 이런 데는 이제 이 기구를 가지고 금을 싣고 나르고 있었고 송파가 은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모래주머니 버리다가 그래도 기구가 추락하게 생기니까 이제 은을 버리고 있는 거다. 금 버릴 날도 머지 않았어요. 떨어져 뒤지기 싫으면. 그러면서 매물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시장 불안불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물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매물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임대차법 폐지 원희룡님이 임대차법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희롱해서 임대차법 폐지해서 전세가 올리려고 하고 있죠. 사실 임대차법으로 전세가 상승을 막았던 거고 사실은 저금리 때문에 올랐던 건데 그러니까 매물 막 집어넣고 있는 거죠. 혹은 급 전세 막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느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전에 이렇게 늘었다가 이렇게 줄었죠. 전세 시장 그래프를 보면요. 요거죠. 근데 여기 준 거는요. 허위 매물 없애서 그랬던 거고 그 뒤로 전세 매물은 꾸준히 늘었다. 그러다가 요만큼 준 이후 최근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늘 때는 입닥치고서 맨날 요때랑 비교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제 최근 매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대요. 가격이 올랐어요? 아니요. 전세 가율이 올랐죠. 전세 가율이 오른 거지 가격이 오른 건 아니죠. 근데 뭐 비싼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주전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전세 가율이 올라간 거다.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매매 가격 지수요 보합하다가 잠깐 뒤더니 떨어지고 있죠. 송파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제 슬슬. 똘똘한 채인데 송파가 똘똘한 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똘똘한 채, 뭐 저희가 말하는 똘똘한 채는 다르죠. 저희가 말하는 건 합리적인 가격에 혹은 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산다. 그게 똘똘한 채인데 지금 거품 가득하니까 똘똘한 채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똘똘한 채는 위치 좋고 수요 많아서 가격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은 떨어집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버블7 다 떨어진 거 보면은 거기가 지금 똘똘한 채라고 유도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 예전이랑 위상이 달라졌으니까. 그랬을 때 매매가격 지수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격 지수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근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전세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전세가율이 왜 오르죠?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매매가 1%랑 전세가 1%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세가율이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오른다고요? 전세가가 어딜 봐서 올라요? 매물 아까 전세 물건 해가지고 관악 강북 제외하고 23개구에서 전세 물건이 감소했고 오를 것이다. 송파는 20% 이상 전세 물건이 사라졌는데 전세 가격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더라.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전세가율도 떨어지고 있네요. 여기는 올라가는 지역들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여기 튄 거는 통계상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전세가율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전세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매매도 그래도 똘똘한 채니까 하고 버티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더 버티는 건데 매매 떨어질 날도 머지 않았죠. 거래량 보면은 3월에 아무리 찌었더라도 100건 겨우 넘었다. 10월, 자 8월 금리 인상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가 요만큼 올라갔고 지금 29건 거래됐어요. 3월이 피크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왜? 이때 대선 효과 3, 4월에 빨아먹었는데 대선 효과 하더라도 끼케야 100건 넘어갔다. 살아난 부동산 시장이에요. 아이고 신고가 찍고 있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런 시장이에요. 몇몇 조작 신고가와 몇몇 속은 신고가고 지금 수요가 없어진 시장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가격 슬슬 이제 빠지고 있죠.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라이트하우스 신났네.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말 맞았다고 하네. 아니요 아직 저희 말 맞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나올 테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니들 멋대로 자꾸 말 지어내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런 상황 아니죠. 그리고 매물은 21억 5천에서 21억 6천으로 똘똘한 채라고 조금 더 막 올리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막상 거래는 계속 떨어지는 가격만 거래될 뿐 이 가격에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전세가도 뭐 여기는 슬슬 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슬슬 떨어지고 있죠. 자 다른 단지도 볼게요. 신전동 파크리오 잠깐 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죠. 떨어지는 추세고 다 지금 떨어지는 추세다. 22억 거래됐는데 21억 5천에도 안 나가고 있고 19억 2천 거래됐고 19억 5천 안 나가고 있죠. 그 전에 이 정도 가격 나갔었는데 27억 5천 28억 7천까지 가던 게 27억 5천 내놔도 안 나가고 27억 1천은 내놔야 나간다. 전세 슬슬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율 17.1%입니다. 너무하죠? 아무리 재건축이라도. 갭이 지금 12억씩 가고 있어요. 저 돈이 어디서 나오거든요. 한계죠 이제. 잠실 S 떨어지고 있죠. 레이크 팰리스 떨어지고 있죠. 트리지움 떨어지고 있죠. 유명한 단지들만 골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억 4천은 나가고 23억 8천은 안 나간다. 25억 가던 게. 지금 22억 5천 나갔는데 23억 8천에 팔리던 게 안 팔리고 있죠. 23억 1천에 팔렸는데 22억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다. 역시 전세가율 올라가는 듯 하다가 전세가 슬슬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반값 거래는 4억 원의 거래 신고, 다운계약서 불법이죠. 뭐 이런 것들은 하락 거래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엔 다운계약이 훨씬 더 적발이 많이 됐죠. 근데 요즘엔 업계약이 적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데 언론에서 달아주는 건 항상 다운계약만 열심히 파서 잡아낸다. 왜? 올라간 거는 제대로 된 거래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다운계약서에서 떠넘기느냐? 가족관계. 양도세도 내기 싫고 증여세도 내기 싫으니까 반값 거래로 떠넘기고 있는 거다. 매물 어때요? 쭉 늘어나고 있죠. 전세 떨어지는 거 이야기할 거면은 자 이때보다 많죠? 작년 초보다는 그래도 아직 많습니다. 매매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왜 보도를 하지 않냐? 전세 떨어지는 것만 보도하고 있냐? 매매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럼 전세값은 오를 수 있지만 매매가는 떨어질 것이다. 매매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왜 이런 보도는 나오지 않느냐? 입주 분양 뭐 문제 없죠? 적정하게 되고 있고 사실 공급 부족인 지역은 없죠. 결론 강남 3구 똘똘한 한 채 강남 4구였다가 3구였다가 이제는 강남 서초만. 그리고 언론에 버림받고 있다. 송파는. 실질적으로 전세 매물 줄었다고 하는데 전세 매물도 주는데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뭔 소리냐.
즉 전세 매물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든가 급매물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급매물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급전세를 왜 이렇게 계약을 하느냐? 임대차법 폐지한다고 하니까요. 그 임대차법 했을 때 보면 그래프가 못 막았어요. 5월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임대차법 시행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세가 상승률이. 물론 저금리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안 상승할 수는 없었고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계속 임대차법 때문에 죽는다 해서 10월에 잠깐 튀었죠. 그리고 쭉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임대차법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니까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매물이 줄더라. 급전세라도 빨리 계약하려고 하더라. 다주택자 버티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폐지하는 거죠. 사실은 폐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듯 3+3를 가야 되죠. 그래야지 전세시장이 제대로 안정되죠. 그리고 강남 3구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로 바뀌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 위기인데 영끌 뭐 이런 위기 수요들이 예전엔 버블 세븐이니까 거기가 먼저 무너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국적인 버블이죠. 그러니까 외곽부터 무너지고 있고요. 그런데 갈아타기를 하든 뭘 하든 외곽에서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부자들은 안 사고요. 다주택 처분하고 똘똘한 채를 사든 처분이 돼야 사는 거고 팔려야 갈아타기가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고 외곽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중심부까지 올라올 가능성 매우 높죠. 송파 다음엔 어디예요? 강남? 서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